여기다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세 번째 공식을 적습니다. 아시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거 써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가속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변이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속도, 이건 처음속도. 지금 요 모델을 대상으로 할 건데, 요게 나중속도, 이게 변이, 그 다음에 질량, 이거 알짜힘. 이때 이 알짜힘은 일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써주시고요. 그럼 이게 당연히 알짜힘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질량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가속도가 형성되겠죠? 이때 가속도도 당연히 일정하겠네요. 운동방정식에 의하면. 그럼 등가속이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등가속 운동 상황이니까 이 세 번째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변형하기 시작해요. 차근차근 변형해 가봅시다. 좌변에다가 질량을 곱해요. 그리고 계속 이어쓰고 또 질량을 곱해요. 우변에다가. 이렇게 해도 항등식이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얘 가만 놔두고,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는 2분의 1이 곱해지면은 약분이 될 거고, 좌변은. 그 우변은 이렇게 2분의 1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바로 풀어버릴게요, 괄호를. 분배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m v0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식이 변형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MA에 해당하는 부분이 R자임이죠? 그래서 얘를 F로 바꿔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쭉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과정이 살짝 길었는데 약간 결국 이 식이 이 식으로 바뀐 거예요. 맞죠? 이건 등가속도 직선운동 상에서의 공식 세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걸 변형해서 나온 식이고, 이 식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통째로. 마치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fs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다. 뭐 래퍼 수준으로 거의 달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fs는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암기했다는 전제하에 이 식을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이 두 개는요, 그러니까 좌변은 얘 이름이 알짜임이고, 그 다음에 얘 이름은 변이잖아요. 저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에서도 이 S가 변이로 취급되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유도되어 온 거니까. 그럼 이거 결국은 알짜임 곱하기 변이기 때문에 정답은 알짜일이에요. 알짜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F가 가해지고 여기 S가 가해지면, 이 힘을 주는 누군가 있을 텐데 그 힘을 주는 주체가 이 물체에게 F를 가해서 알짜임을 변이를 만들어냈구나, 즉 일을 하였구나,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앞에서 양의 일이 무슨 개념이라 했어요? 양의 일. 일을 한다는 게 에너지가 변화되는 거라고 했지? 에너지 넘겨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 FS를 해주면, 공급해주면 양의 일을, 지금 방향 일치하기 때문에 양의 일이죠. 그럼 해주면 얘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 시그에서 다시 보면 이 좌변이 알짜일인데 그 알짜일은 에너지 증가하고 같은 현상이라고. 우변이 에너지야. 그러니까 우변이.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요상하게 생긴 물리량이 하나 생겼죠. 이거 두 개는 같은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똑같이 생겼잖아. 2분의 1 m v 제곱.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인데 2분의 1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문법 어법 자체가 같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에너지라 하기로 하자. 에너지. 왜냐면 이게 지금 알짜일이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것도 에너지겠네요. 똑같이. 근데 이거는 처음 속도, 그러니까 이 초속, 여기 초속이 있었다면, 이 초속이 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질량 m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때의 초속을 갖고 있을 때의 이 물리량들을 조건으로, 이 물리량을 가지고 있을 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처음 에너지죠. 이거는 나중 에너지겠네요. 그러면 나중 속도니까. 그쵸? 근데 거기다가 이건 지금 속도라는 물리량이 발생했을 때 형성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 부르자 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뜻 하고 나온 게 아니고 바로 이 등가속 직선운동 공식으로부터 이게 유도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부터 앞으로 운동 에너지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긴 즉슨 새로운 공식이 하나 출현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하시고요. 이건 질량이죠. 그 다음 이거는 속력이죠. 뭐 속도라 해도 상관없고요. 빠르게만 나타내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은 단위를 나타내야 되죠. 에너지니까 줄이겠네요. 그 다음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이고요. 속력이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겠군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속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체 제곱 곱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단위와 이 단위는 같다. 그럼 결국 이 소리랑 같네. 단위는 줄, 뉴턴, 곱, 미터랑 킬로그램, 곱, 미터 퍼 세크 전체의 제곱이랑 같다네. 그지? 그러니까 이거 좀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 킬로그램, 곱,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비용이에요. 그 지문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단위 가지고 이거랑 저거랑 같냐 물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암기를 해둬야 되는 거지. 자, 이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운동 에너지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식 전체도 통째로 암기해야 되지만 이 운동 에너지 공식만 따로 암기해야 돼요. 또 알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 모델의 이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초속을 V제로 안 잡고 그냥 정지로 잡자 이거죠. 예? 정지로.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0이 되잖아요. 이 전체가 0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FS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짜이를 해주면, 즉 2를 공급해주면, 양의 1을 해주면, 즉 2를 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에너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켜준다. 그죠? 나중하고 처음하고 이 차이만큼의 변화를 일으켜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짜일이 에너지랑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물리량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 식을 잘 외워두셔요. 이 식의 이름을 일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면 이 fs가 r자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변이 운동에너지하고 운동에너지 차죠. 운동에너지와 운동에너지 나중에 이 차이. r자 1이 운동에너지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자세한 얘기는 뒷페이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다가 포커스 맞춰주세요. 운동에너지에다가. 자, 이거에 대한 공식을 암기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쓰임새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 첫 번째 쓰임새로 가장 기본적 형태인 요런 식의 쓰임새를 갖겠습니다. 물체 A, B, C, D가 있는데 각각 질량이 MM, EM, EM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속도가 V, 2V, V, 3V인 이 운동 상태의 네 가지의 물체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배수배로 비교하는 게임이에요. 우선은 공식을 적습니다. 2분의 1은 빼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작성하신 다음에 A를 여기 질량에다 맞춰서 1이라고 적습니다. 여기 1이 이 B에 해당하는 질량도 1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 C에 해당하는 질량은 2라고 적습니다. D는 질량 2예요. 쉽죠? 그냥 배수배로 쓰면 돼요. 그냥 비례값으로. 그 다음에 속력은 1대 2대 1대 3이니까 1대 2대 1대 3이라 쓰고 제곱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라는 얘기죠 지금. 참고로 이거는 사칙연산 곱이에요. 이것도 스칼라고 스칼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한 값은 1이죠? 그 다음 요거 두 개 곱한 값은 4고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2고요. 이렇게 하면 18이네요. 자, 이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요 그림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요런 물리량들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에너지 크기가 몇 대 몇인지 구하는 거죠. 1차적으로 쓰임새 하나 가졌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4배 차이죠. 그죠? 근데 이걸 보니까 동일해요. 즉 통제돼 있죠. 질량은. 질량 통제죠? 같잖아요? 속도는 2배 차이 나네요? 그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2배 차이 나면 에너지는 4배 차이 납니다. 이 뜻이죠. 맞죠? 몇 개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 비교해 보세요. 질량이, 운동 에너지가 2배 차이 나죠? 근데 이 경우는 속도가 동일하죠? 그렇게 되니까, 질량이 2배였던 거군요. 그쵸? 그러니까 질량이 2배면 운동 에너지도 2배다. 단 속도가, 속력이 동일할 때. 통제돼 있을 때 속력이. 그럼 질량하고 운동 에너지는 정비례 관계다. 아셨죠? 그 다음 이렇게 비교해보죠. 9배인가요? 동일하네요. 3배군요. 속력이 3배면 운동에너지는 9배 차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 둘은 정비례 관계고 이게 통제되어 있을 때, 그 다음 거꾸로 이게 통제되어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는 제곱의 비례 관계예요. 속력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유낙하를 생각해 보세요. 자, 1초가 지났습니다. 그 떨어질 겁니다. 저기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도착하는데 2초가 지난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진행한 거리를 S라고 하면 여기까지 진행 거리는 얼마인가요? VT 그래프 빨리 그려보면 되죠. 자유낙하를 했으니까 T초, 그러니까 1초, 2초니까 면적이 하나 이거죠? 135 게임이죠? 1, 3, 3S만큼 같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여기서의 순간 속도는 몇 대 몇이냐지? 2배지? V면 2V.
맞잖아요? 여기가 V고 여기 V, 그 다음에 여기가 EV죠. 그러니까 여기 순간 속도와 여기 순간 속도가 2배 차이 나는군요. 그죠? 지금 방금 오른쪽에 제가 그렸다가 지운 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찍어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가능해요. 그럼 이게 속도가 1대인 거 알면 방금 여기서 속도가 2배 차이 나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 차이 나냐 이랬거든? 지금 이 물체는 같은 물체지. 그러니까 시간상 이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질량이잖아. 그럼 질량이 통제돼 있으니까 속도가 2배면 에너지는 4배예요. 여기 에너지를 만약에 E0라고 하면 여기 에너지는 4E0라고 하면 되죠. 운동 에너지를. 알겠죠? 이런 식의 어떤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샘플 하나 보여드렸고요. 네. 자,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 페이지에 이어서 일 운동에 대한 정리를 실제적으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똑같은 유형의 운동을 해석합니다. 똑같은 거야, 아예 그냥. 쌍둥이에요, 쌍둥이.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2N의 일정한 힘을 가해서 1kg의 질량의 물체를 초속 4m/s로 출발시켜서 힘을 일정하게 2N 유지한 다음에 5m를 끌고 가면 나중 속도가 얼마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볼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옛날에 배웠던 방식, 그 방식으로 해석해 보거나, 그 다음에 방금 배운 일 운동 에너지 정리 방식으로 해석해 보거나.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앞에 게 익숙하죠? 아무래도 등가속 직선 운동 해석 방식이. 자, 이렇게 해야 되죠? VT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처음 속도가 4네요. 그래서 4 찍죠. 그 다음 5m를 끌고 왔는데 이게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F는 MA에서 이거 일정, 그 다음 질량은 변할 일 없으니까 역시 일정, 그럼 가속도도 일정,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 맞죠? 등가속도 운동은 그래프 패턴이 개형이 이렇게 가든지 사선 위로 아니면 사선 아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운동하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는 요 첫 번째 케이스가 맞아요. 그럼 속도가 증가할 텐데 5m를 끌고 가는 거죠. 그죠? 이 면적이 5m 변이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끌고 간 시간은 모르죠. t, 여기가 t초죠.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 측정한 0초라고 하면, 그러면 과연 여기는 얼마일까요? 그죠? 그걸 구하라는 거죠. V로. 그래요? 근데 데이터 하나 더 필요하죠? 여기 동그라미. 자, 이거 가속도죠. 가속도는 얼마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R자임이 2N이고 질량이 1kg니까 가속도는 2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어요. 자,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뭐가 효율적인지 보세요. 우선은 면적을 계산합니다. 면적 계산법. 그러면 사다리꼴이니까 그나마 좀 쉽게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평균을 때리죠. 그쵸? 그래서 사각형을 전환하죠. 면적을. 그러면 여기 해당한 요 부분 있지, 이거? 길이. 이게 얼마냐? 여기가 V고 여기가 4니까 그거와 그거의 중간이기 때문에 V 플러스 4 나누기 2가 돼야 되죠. 이게 평균 속도예요. 거기에 여기 T를 곱해야 되죠. 이거 모르니까. 그럼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식이. V 플러스 4 나누기 2 곱하기 T가 5m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풀리죠. 왜냐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은 하나인데. 그치? 이 자체로 못 풀죠. 그러면 식을 하나 더 가져오라는 얘기죠.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야 되지. 그러면 이번에 무슨 식 쓰냐면 이번에는 가속도를 씁니다. 이거 t초 지나는 동안 속도의 변화가 v-4이기 때문에 그때 가속도가 2다. 그쵸? 그럼 여기도 vt가 있고 그럼 여기도 vt가 있으니까 이 둘이 연립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 t를 집어넣거나 혹은 v를 대입해서 여기다 t의 문자로 바꿔서 전환해서 넣으면 얘는 100% 이차함수가 나와요. 저 2차 방정식. 그럼 인수분해하고 막 이래야 돼. 좋지 않아. 안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 어쨌든 되게 비효율적이지. 계산을 불편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예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건데 시간 데이터하고 속력 데이터하고 다 미지수거든. 이 시간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는 식이 있었지. 그지? 그게 뭐야? 이거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맞죠? 여기서 이 가속도가 요거죠, 요거.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 2. 그 다음에 S는 요거죠. 이것도 지금 앞으로 가고 있죠. 플러스 방향으로. 그냥 플러스 5죠. 그냥 5 플러스 쓰면 되죠, 그냥.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붙으니까 그냥 생략해서 쓴 거죠. 이퀄 나중 속도는 V예요. 처음 속도는 4구. 이러면 V가 다이렉트로 나오죠? 아마 6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맞죠? 그럼 여기다가 블랭크를 열고 6 쓰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제 시간 금방 구하죠? 평균 속도가 5가 되잖아요? 근데 면적이 5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로 길이가 5인데 평균 속도가 가로 길이가 1초가 들어가면 면적이 5가 나오겠지. 그래서 시간을 역으로 구하는 거죠. 이게 더 빠르죠? 이건 2차 방정식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야 되고 막 넣어서 막 틀리지 않게 막 조정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좋은 방법이지 이게. 데이터를 t를 고려하지 않고서 어떤 데이터 하나를 빨리 찾아내면 그걸 단서로 해서 다음 걸 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2번을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계산의 편의 때문에. 맞죠? 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이게 등가속 직선운동 해석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에너지 해석으로 하자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정리로. 자,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F랑 요 F 그 다음 요 S랑 이거 F랑 S를 이 물체한테 F와 S를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 일을 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방향이 일치하니까 양해를 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한테 얼마 일을 해줬냐? 얘한테 해준 일은 10줄이에요. 양의 일이죠? 플러스라고 쓰고. 그죠?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 했지? 이걸 받으면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아까 운동하고 있을 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 공식 그걸 배웠어 아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맞지? 그럼 빨리 계산해봐. 계산 끝났니? 나 쓴다 다. 8줄 나오지? 계산 이렇게 한 거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의 제곱. 오케이? 그래서 8줄 나온 거야. 그럼 이 8줄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다가 외부로부터 양의 1이 들어와서 에너지 증가시키면 늘리겠네. 8줄에서 10줄을 늘려주겠네. 이렇게 달리는 동안에 여기까지 가는 동안 10줄을 증가시켜주네. 그지?
그럼 20줄이 증가되면 최종적으로 몇 줄이 돼야 되냐면 18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18줄은 이렇게 구성된 거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18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 구조로만 보고, 그 다음에 얘는 18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의 이 운동에너지 공식에 입각해서 속력 V는 6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6이라고 적겠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에 갈까요?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하면 돼요? 아까 이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되죠. 4 찍고, 지금 나중속도 6 찾았으니까 등가속이고 5m를 갖고, 그럼 평균 때리면 5고, 그럼 여기 1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찾으면 이걸 단서로 찾으면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이걸 꽂을 수 있어요. 가속도도 필요 없네요. 여기 가속도 안 썼죠, 그죠? 자, 계산이 편의성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그죠? 굉장히 빠르지 않나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피드 스킬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이건 뭐라고 불렀냐면 이름을 양의 1이라고 했어요. 즉 1이에요, 1. 그러니까 1이 공급된 거죠, 에너지가. 이건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의 처음 운동 에너지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나중 운동 에너지죠. 나중 속도를 가졌을 때. 맞죠? 그쵸? 이건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 나중 운동 에너지로 변화된 양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양의 1을 해주니까 그 양의 1이 이걸로 전환됐구나. 양의 1을 공급받으니까 얘가 에너지 증가량이 10줄이 발생했구나. 운동 에너지가 10줄이 증가했구나. 즉 얘가 운동 에너지 변화를 일으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힘이 알자 힘이기 때문에 이 힘 이외에 다른 힘이 없으므로 이 일은 엄연히 말하면 알자 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알자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구나. 뭐 여기다 시그마 붙여주고 싶으면 붙이세요. 안 붙여도 상관없어. 저는 붙일게요. 여러분들한테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고. 원래 안 붙여도 됩니다. 자, 이겁니다. 한국말로 써볼게. 알자 1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다. 알겠지? 알자 1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관계.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미워할 거예요. 많이. 좀 많이. 진짜 많이. 이걸 모르면 시험을 풀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화수고는 더 그래요. 아셨죠?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알자 1은요 FS예요. 알자 1 곱하기 변이. 그 다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거야. 납득되죠? 근데 여기서 F는 MA야. 슬슬 냄새가 나지? 응?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 그 오마주가 막 떠오르지 않아 지금? 시간이 흐르긴 흐른 건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질량 M을 없애고 M
m 약분하고 여기 있는 2를 좌변 우변에다 똑같이 곱하면 그냥 지금 말장난하고 있죠 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세 번째 공식이 돼요. 그냥 말장난이죠. 그쵸? 아까 제가 이걸 앞장에서 달달달 외우라고 했죠. fs는 2분의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mv 제로의 제곱이다. 그죠?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유도됐다고 했죠. 그냥 거꾸로 간 거죠 그냥. 말장난이죠 지금. 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이게 1 운동에너지 정리였던 거구나. 1과 운동에너지는 이런 관계에 있구나. R자 1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구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운동에너지랑 같다가 아니라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해야 돼. 델타가 반드시 붙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랑 같다고 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전개돼. 그럼 결국엔 1운동의 정리와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세 번째 공식하고 같은 거면 방금 요 2번이 여기서 해석했던 요 2번 해석 방식이 이게 지금 딱 그거잖아. 등가속도 직선운동 3공식 세 번째 공식 같잖아 이거. 아니냐? 같지? 그럼 결국 이게 이거라며. 그러니까 요것이 같은 거라며 본질적으로는. 근데 그걸로 해석했잖아. 그럼 이건 결국 무슨 해석을 한 거냐면 엄연히 말하면 등가속 직선운동 공식이 맞지만 한편으로는 1 운동에너지 정리로 접근한 것도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이거의 특징이 뭐였냐면 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시간 데이터를 안 썼지. 이걸 안 썼는데 다이렉트로 속도를 구했잖아. 여기 물리량들 잘 확인해. 힘 들어있어. 변이 들어있어. 질량 들어있고 속도 들어있고 질량 들어있고 속도 들어있어. 힘, 변이, 질량, 속도 이런 게 들어있지 시간은 없어. 이거 고려 안 하고 뭔가 이 세 개, 네 개 중에서 세 개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가 나온다는 게임이야. 그지? 물리량은 잘 뜯어봐야 돼 항상 공식 볼 때는. 저 데이터는 없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 이것도 시간 데이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둘은 같은 거야. 난 지금 두 번 한 거지 똑같은 거를.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어. 뭔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질량을 고려 안 했어. 그치? 근데 엄연히 말하면 이리로 다시 와봐. 가속도가 안 나와 있었어. 그치? 안 나와 있었어 이게. 오히려 여기서 가속도를 구했지 내가. 뭘 가지고? 질량하고 힘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반영된 거야. 여기는 가속도를 따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질량하고 R자임을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공식 때린 거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인 거지. 공식의 사용법에. 알았어? 여기는 가속도, 변이, 속도, 처음 속도 이 데이터가 중에서 세 개가 나오면 이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R자힘, 질량, 나중속, 처음속 이 중에 세 개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1운동의 정리로 접근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될 게 뭐라고요? 이거요. 죽어도 암기해야 돼요. 이걸 암기를 안 하면 진짜 제가 좀 많이 미워할 거예요. 나중에 직보 왔는데 직보가 아니라 내신 대비 일 에너지 정리가 뭐야 하고 물어봤는데 버버버 이러면 제가 많이 미워할 거야. 손절각이야. 내 제자라고 하지마 어디 가서 쪽팔리니까 진짜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F는 MA하고 맞닿아 있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야. 너네 F는 MA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거 아니면 문제 못 푸는 거 알지? 그거랑 똑같은 사용법, 똑같은 용도, 빈도, 쓰임새 거의 그 급이야. 그리고 혹시 킬러 문제가 나오면 운동 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운동 해석하고 VT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하고 이 네 개를 전부 다 믹스하는 문제들이 슈퍼킬러 문제거든. 근데 그때
이 일룬도의 정리를 이용하면 계산의 편의성을 매우 빠르게 요할 수 있어.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많아서 죽겠는 섞어져 있는 써서 너무 헷갈리고 막 어렵고 이런데 데이터를 하나라도 줄이면서 다루고 빠른 속도로 다루고 그치? 어떨 때는 이걸로 풀릴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걸로 풀릴 수도 있으니까 둘 다 동급으로 알아두라는 거야.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됐죠?